자, 반갑습니다. 다음에 27장이에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하고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 중에 이제 언어 번역 역할이 어떤 것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언어 번역 말 그대로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 내린 것을 얘를 컴퓨터가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언어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 그 자체, 문자 그대로를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그 원시 프로그램을 소스를 기계어로 번역돼 가지고 목적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우선은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자, 어셈블러라고 하는 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얘는 다른 말로 기계어라고 해요. 기계어.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이 기계어를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16진수나 2진수 코드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과 인터프리터는 둘 다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데 얘는 저급 언어를 써요. 이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는 무슨 차이냐면, 저급이라는 거는 그 급수가 낮아서 저급이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 사람이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걸 고급이라고 하고, 제대로 알 수 없는 걸 저급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얘네는 우리 자연어를 쓰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기계어를 써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 바로 기계어로 되어 있는 것을 원시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통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 운영체제 설계할 때 씁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것도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냥 C로 운영체제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동차에도 있고요, 뭐 냉장고에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는 이 어셈블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예전에는 참, 야, 너 뭘 그런 걸 하냐 그랬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수명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한데, 예, 수명이 깁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그 길이 되게 많고요. 그러면 고급어 이렇게 C, C++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한번 자리 박아 놓으면 거의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거에. 그래서 급여도 얘네보다 1.5배 이상 받습니다. 어려운 만큼. 근데 이제 컴파일러나 이제 인터프리터는 고급 언어를 이용을 하고요. 컴파일러는 이 고급 언어를 가지고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이게 중요한 토픽인데,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해요. 얘는 목적 프로그램이 없어요. 얘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컴파일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C나 뭐 자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애들이 되고요. 인터프리터는 여기 써 있네요. 베이직이나 리스프, APL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바로 한 줄씩 인식을 합니다. 한 줄씩 이렇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서 얘네를 이용한 코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뭐 어렵게 출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 어셈블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패스 어셈블러랑 투패스 어셈블러가 있는데, 원패스라고 하는 거는 이 원시 명령문을, 그러니까 원시 소스, 그지? 얘를 한 명령분씩 읽어서 즉시 기계어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프리터랑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투패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고 1단계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이제 컴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원시 프로그램의 입력이 끝나면 목적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고, 원시 프로그램에서 기호 번지, 이거 니모닉 번지, 이거 니모닉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 스펠링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요 니모닉이라고 해서 이게 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호 명령, 이게 니모닉 랭귀지거든요. 기호 번지로 지적하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앞부분에 먼저 정의한 후에 리터럴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대요. 속도는 빠르지만 프로그램 작성에 제한을 가질 수가 있대요. 자, 투패스 같은 경우에는 원시 프로그램 앞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으면서 1단계 수행하고 같은 결과를 사용하여 완전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한 개 패스만 사용하여 기호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 해당 기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투패스 어셈블러를 사용하게 된대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원시 프로그램을 제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이렇게 번역을 해나가고, 리터럴 정의 및 번지의 할당에서 제2단계에 넘겨준대요. 데이터 정의하는 위치에 제한받지는 않는데요. 자, 이제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순서대로 쭉 이게 언어 번역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러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서 즉시 실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계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다음에 링키지 에디터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로더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목적 프로그램이 이 앞에서 이제 링키지 에디터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주격장초에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CPU가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로더가.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더의 수행 순서는 우선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격장치 내에 저장 공간을 확보한대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링킹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머에 의해 연결이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할당은 프로그래머가 하고요. 연결도 프로그래머가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적재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네를 보조격 장치에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을 하려면 그래서 걔네들도 가져다가 이렇게 보관해두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얘는 번역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재배치가 돼요. 이건 여기까지는 프로그래머가 하고 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조격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한 각 주소에 할당된 주소를 실제 주소로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정확한 애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다시 재배치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재배치가 되고요. 적재는 이렇게 연결된 애들을 주격장치로 올려가지고 얘네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순서도 기억하세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거 이제 할당은 누가 한다고요? 프로그래머, 연결 프로그래머고요. 재배치는 번역 프로그램, 적재는 누가 해요? 네, 로더가 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종종 출제되는 애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로더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로더에 이제 compile and go 로더와 절대 로더, 직접 연결 로더, 동적 로더 이러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바로 절대 로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세모만 줄게요.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compile and go 로더는 별도의 로더 없이 컴파일러가 번역한 뒤에 로더 기능까지 수행을 한대요. 할당, 재배치, 적재를 컴파일러가 수행하고 연결은 링커가 수행을 한대요. 자, 적재만 가능한 적재 기능만 수행하는 로더를 절대 로더라고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할당 및 연결은 프로그래머가 하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행, 재배치는 언어 프로그램에서 수행을 한대요. 직접 연결 로더는 일반적인 로더에 가장 가깝대요. 그래서 단순한 로딩 외에 목적 프로그램의 재배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재배치 로더라고도 한대요. 동적 로더는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필요한 부분만 차례대로 적재를 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딩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요. 그죠? 실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걔네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까지가 이제 실행 단계가 되는 거고, 이제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원시 프로그램에다가 우리가 주석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거든요. 주석이라는 게 뭐죠? 야, 이 프로그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복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라는 어떤 주석 처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을 다 제거하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애들만 남겨내도록 미리 처리해 놓는 애를 프리프로세서라고 해요. 됐죠? 자, 매크로라고 하는 애는 프로그래머가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복되는 일련 작업을 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 돌린다는 얘기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뭐 칼질을 100번 하고 발길질 한번 빵 찬다든지 이런 걸 매크로로 저장을 해 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죠. 그게 바로 매크로입니다. 아셨죠? 매크로 라이브러리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매크로들을 모아서 모아놓은 얘네를 라이브러리라고 한다. 매크로 라이브러리라고 한다. 매크로는 일종의 문자열 치환과 같이 사용되는 횟수만큼 명령어를 생성, 삽입해서 실행하란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 10번 순서대로 하고 발길질 한번 뻥 이런 거. 요즘에도 그런 게임 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게임을 안 해가지고 요즘에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하던데, 그치? 매크로의 기본 기능에는 호출 인식, 정의 인식, 정의 저장 가끔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으로. 왜? 3개니까요. 그래서 호출 인식, 정의 인식, 정의 저장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건 로더가 역할을 하죠. 목적 프로그램을 기억 장소에 적재시키는 기능만 수행하는 거. 이게 절대 로더네요. Absolute 로더. 영어로 기억하세요. 로더의 종류 중에서 별도의 로더 없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로더의 역할까지 하는 애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컴파일 앤 고 로더라고 한대요. 왜? 언어 번역도 하잖아요.
그지? 어셈블러를 두 개 패스로 구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개 패스만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크기가 증가해서 유지 보수가 어렵다?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지? 한 개의 패스만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크기가 증가하여 한 개의 패스만 사용하면 기호를 모두 정의한 뒤에 해당 기호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 연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이게 연도는 좀 적지 않은데 제 기억에는 굉장히 많이 보던 문제예요. 자, 연결은 누가 하냐? 로더가 하나요? 연결? 재배치는 어셈블러, 적재는 로더가 하는 거고 기억장소 할당도 이렇게 하는데 이 연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연결은 우리 링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링커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